어떻게 주말 잘 보냈습니까? 네. 지금 전국에 계신 온라인 방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을 크게 가지고 아침에 머리를 좀 미용을 하고 있는데 9시쯤 하고 있는데 막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봐달래요. 그래 뭐냐 했더니 그래서 이제 9시 반쯤 학원에 도착되니까 그때 전화를 해도 다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한번 봅니다. 요거를 이제 낙찰 받으러 간다 여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자 우리 구독션 가죠. 구독션 가면은 경매 검색을 누르면요. 지금 이게 사이트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그렇네요. 자 이거 봅니다. 창녕에 있죠. 창녕. 창녕 거를 오늘 낙찰 들어간대요. 요거를 들어가는데 지금 창녕 가실 분 없죠? 자 그래서 이 창녕인데 창녕은 법원이 어딥니까 이게? 법원이 가서 바뀌었는가 봐. 아까 물어볼 때는 다른 번호고 그 도착해서 또 보니까 이게 또 마음에 들더래. 이걸 바깥 하더라고요. 한번 보니. 자, 요 보면요. 창녕의 길공면 농지다 그죠? 농지가 393평입니다. 농지가. 그래갖고 지금 1차에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5차입니다. 5차. 그죠? 5차가 돼가지고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길이 있다 없다 봅니다. 길이. 잘 모르겠죠? 전자 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본 요거다 본. 길 있습니까? 길 없습니까 지금? 길 없죠? 자 이래 보면 안 되고 지금 전자 지도를 봤고요. 전자 지적도를 보니까 자 전자 지적도를 보니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있죠? 일단은 도가 붙었죠? 그래서 좀 좋다 말입니다. 현황은 잘 안 쓰니까 길을 막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일단은 도가 쭉 붙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또 색깔이 뭡니까 이 색깔이 계획과리적 색깔이죠. 또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녹색이 아니고 녹립형이 아니고 그래서 막 그런 대로 막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를 보니까 또 로드뷰는 안 되겠죠. 로드뷰는 당연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조금 접해 있는 뭐 어디 농지 같아요. 농지인데 자 한번 봅니다. 스카이뷰 동네 앞에 그죠? 앞에 있는 지금 요겁니다. 요건데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전자 지적도 눌러봅니다. 눌러보니까 이 길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 지적도까지 눌려야 되겠다. 그죠? 전자 지도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지적도 V1 있고 V2는 또 이렇게 노네요. V2가 잘 모르겠다 이죠. 면은 살짝 빗긴 한데 빗긴 하고 V1을 보니까 더 선명하게 좋다. 요령은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봅니다. 여기 이제 계획까지다. 계획까지죠. 요거는 좋은 거고요. 요거는 안 좋은 겁니다. 일단은 안 좋은 건데 일단은 뭐 자 지적도 상으로 남쪽으로 2m 도로 접하나 현황은 맹지다. 하나 더 맹지고 그 다음 봅니다. 이게 전체 경매입니까? 지분입니까? 쭉 본격에 뭐 건조당을 잡혔다가 일부가 이전이 됐다가 4분의 1이 또 가압류를 당하고 임의기밀 당하고 이런 겁니다. 전체 경매인지 지분인지 좀 헷갈리죠? 이럴 때는 뭘 보냐 하면은 요럴 때는 자 다시 보자. 요럴 때는 뭘 보냐 하면은 여기 번지가 580에 2다 그죠? 580에 2니까 요게 부동산 표시 목록 있죠? 요거를 한번 들어갑니다. 580에 2가 뭐 나온지. 자 580에 2가 852. 자 요거죠? 이게 지분역이 안 나왔죠? 그래서 390평? 390평입니까? 390평이네. 그럼 390평은 농지여부도 되죠? 그래서 막 괜찮다. 조회 동향을 보니까 인원이
지금 9명 정도가 지금 쭉 5분 이상 본 사람이 9명이라서 아마 몇 명이 안 들어오겠나 뭐 이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농지점 요거는 뭐 당연히 해줄 거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낙찰 받은 사람들은 이제 긴장되는 거예요. 이게 쓸어갖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요. 교재 보면은 그건 좀 이따 쓰면 되겠습니다. 금액 커서. 자, 또 봅니다.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2번 봅니다. 2번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원장님, 해남 땅을 공매로 낙찰 받았는데 그 지역에 대출 상담사 아시는 분 계세요? 요건데 낙찰 금액은 6,069만입니다. 그럼 원장님이 모른다 해야 됩니까? 안다 해야 됩니까? 저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땅인데 지금 전라도 땅인데 사실 이 경상남도의 금융기관은 전라도 물건을 취급 잘 안 합니다. 이 너머 지역에 침범하는 걸 별로 좋아 안 해요. 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여러 오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경상남도 안에서 취급하려고 하지, 이게 지침에 외지 거를 잘 모르면서 막 취급하지 마라. 부실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전라남도 화원면입니다. 한번 봅시다. 해남군 화원면에 뭐 낙찰받았대요. 땅을 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못 잡면 되죠. 우리 구독션에 가서 공매 가서, 그죠? 전라남도 하원 뭐고 하원군이가 뭐 해남군 저 땅끝 말이죠. 땅끝 말 해남군의 하원면에 뭐 낙찰, 그죠? 낙찰 봅니다. 보니까 요 낙찰됐네, 그죠? 낙찰됐습니다. 이게. 자, 69만 원이 뭡니까? 69만 원. 우리 학원 수원에서 좋아하는 거죠? 69만 원. 몇 명 들어왔을까? 한 400명? 몇 명 들어온 거는 나중에 이제 온비드에서 보면 됩니다. 온비드에서 보면 되기를 하고, 여기 보니까, 밭전인데, 그죠? 밭전인데, 전인데, 해남군에, 이게, 평수는 한 200평 조금 넘네요. 40% 많이 떨어졌다, 이죠? 떨어져가지고 지금, 6천만입니다. 6천만 원. 그래서 여기서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필요한데 좀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비를 누르주니까 자, 여기 지금 이게 로타리 쪽에 붙은 이 땅이다, 그죠? 땅이고 전자 지적도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이 묘가 뭐죠, 이거? 요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등기부에 아직 살아있는지, 실제는 없는데 아마 땅이 번지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우리 임야에 보면요, 임야 가운데 뭐 사각형짜리만 나 있어요. 그런 게 전부 다 묘로 팔아먹은 겁니다. 옛날에 50평, 100평은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요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도로는 물었죠, 이렇게. 그죠? 도 해놓은 거 보니까 도로는 이렇게 딱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꼬불꼬불하죠, 이게. 하면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물었다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정도, 요런 거. 그죠? 번지 하나 있죠? 한번 등기부 띄보면 뭐 나오겠죠? 홍길동이다, 뭐, 예로, 30평이다, 이래가지고, 묘로 옛날에 팔아먹었다, 주인이. 그게 딱 하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상이다 해놨더죠.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없는데,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한두 명 들어온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온비들 가면은 그거는 이제 검색될 거예요. 온비들 가서 검색해가지고 검색해서 인원이 들어온 거는 온비들 가면은 여기 있죠. 6천에 팔렸다 상시동 있죠.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누르면 항시 여러분이 요게 회원가입하고 나의 온비드에 공인증 등록했죠. 이 두 개 해놔야 됩니다. 해놔야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낙찰받을 때 힘들어요. 두 개 꼭 하세요. 자, 제철로 이렇게 되었으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니까 몇 명 들어왔습니까? 혼자 들어왔네. 그죠? 조금 서운한 건 있겠죠? 있는데 뭐 40%니까 적당한데 아까 그 묘 그런 거 있죠? 그걸 한번 따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대. 대출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데이터 갖고 온 중에서 찾아보니까 요 전화번호 있다, 요 전화번호. 있어가 전화를 했더니 한대요. 자기 담당을 한대.
이분은 주로 이제 전주 쪽에 있는 상담사인데 제가 데이터가 아마 이거 학원 올랐을 건데 자료실에 올려놨죠?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학원에 이게 다음에 가서 황경진 올라왔을 건데 경매 학원에 자료실인가? 내가 어디 자료실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보이죠? 전국 대출 3당사 명단 해가지고 여기 올려놨습니다. 하이도 메시지를 보러 다분히 나오네. 자, 로그인 하기. 응? 자, 되겠다. 여기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따끈따끈한 자료가 있어요. 알겠죠? 그거 보면은 전국의 상담사 한 150명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 전화를 했더니 한대요. 자기가 한다 해서 명함을 좀 보내달라는 명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아마 요 홍명자 씨한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남 쪽은 이게 우리 새마을문고에 근무원 차량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대구, 부산까지 저 울산, 창원, 경남 뭐 이쪽에 영남 쪽은 여기로 두 군데로 연락하시면 되거나 당분간은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답변이 왔어요. 4,800만 원인데, 자, 낙찰가가 6천이죠. 4,800만 원인데 3% 중후반대 대출이 예상됩니다. 3% 중후반. 그럼 4,800은 68에 48. 그럼 거의 한 80% 나오죠. 80%. 낙찰 가격에 한 80%에 3% 중후반 대출이 예상되고, 신분증 안면하고 소득금액 증명원도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소득금액 증명원. 그래서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이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옛날처럼 신용카드 사용액을 역산해서 하느냐,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득금액 증명원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대출을 조금 알아보고 납입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보통 공매는 3천만 원이 넘으면은 30일 시간 줍니다. 30일 시간 주고, 3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7일 이내 잔금 넣도록 그래 되고, 그리고 30일에서 또 안 내면은 열흘 정도 그 최고 납부기한 공매 매각 결정 통에서 보면요, 납부기일 그게 있습니다. 열흘 정도 서비스 보너스 기간이 있어요. 연 12% 지연이지 않고 그때까지 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생활 숙박시설로 좋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낙찰되어 버렸어요. 19에 735입니다. 싱크대 설치가 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만 되고요. 2013년도 신설된 건데 문화위생과에 변경 신고를 하면은 가능할 거다. 그 다음에 비과세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그죠? 보유시 비과세하는 조항이 있죠. 우리 무주택자가, 그죠? 무주택자가 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때는 2년 이상 보유하면은 비과세 된다 이 말이죠. 보유시. 그래서 한번 봅니다. 19에 735 이게 이제 참 많이 관심을 가진 분이 몇 사람 있는데 실제로 답사를 가신 분도 있고, 우리 수강생 중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19에 735네. 735로 봅니다. 735에 물건 번호 1번, 그죠? 자, 봅니다. 물건 1번 한번 보세요. 이 이제 숙박시설입니다. 콘도인데 28억짜리가 많이 9억까지 떨어졌어요. 33%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움직였는데, 이게 물건이 뭐 괜찮아요. 그죠? 안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걔네들 비죠. 그래서 수강생이 가서 보니까 방이 다 큼지막하고 좋더래요. 가보니까 이 방이 15개, 14개, 총 29개, 6,700에 29개인데 방이 아주 크고 다 좋더라 여기입니다. 눈 잡으니까 좋고 또 했는데 아마 그 수강생은 안 되는 거 보였는데 자 봅니다. 쭉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활 숙박 시설이 되는지 정보 공개를 했어요. 했더니 건축 허가과는 안 된다 나왔어요. 안 된다 나왔고 그러니까 다시 통화를 하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위생 문학과가 담당이더라고. 과를 잘못 물어봐서 나는 건축물 표시 변경이 되는가 그거 자꾸 초안점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과가 있죠. 그 과에 보면 위생과에서 담당하니까 거기에서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은 해주겠다. 안에 싱크대 넣고 주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변경 신청하시면 되겠다. 그거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여기에 구청에 그 정보 공개해서 답을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 그런 걸 알고 했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건은 괜찮았고요. 과거에 현 임차인은 4억의 월세가 1,400입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18원이니까 둘로 곱하면 시세죠. 그러면 36억 시세입니다. 36억 시세가 9억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죠? 감정은 28억인데 9억이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진 이런 거는 좋은 거는 리모델링 하고 할 때 돈이 필요하면은 추가 대출이 좀 가능할 걸로 한 5억 정도 막 그런 거는 쉽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 대출이. 자 그래서 이게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다시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NPL사인 것 같아요. 느낌에. 자 봅니다. 농협자산관리회사입니다. 농협자산관리회사. 농협자산관리회사가 건전한건자인데 그죠? 건전한건자죠. 여기서 경매를 넣었습니다. 얼마 달라고요? 뭐 다른 건 잔잔하겠지만 20억 정도 대출 나왔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이제 경매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낙찰을 보면요. 낙찰을 보면은 이제 12억 4천에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왔, 여름에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겁니다. 12억 4천이고 12억 100 하는 거 보니까 이게 MPL 사갖고 요거는 좀 바지 역할하는 사람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내 느낌에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상시한 거는. 그래서 12억 4천 오히려 MPL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에 MPL 아닌 것 같다. 왜냐 그러면은 MPL 샀으면요 또 MPL은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떼주고 이래 못 팝니다. 여러 개 있을 때는 물건 번호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있을 때는 하나만 독립해서 팔기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채권을 쪼가리내기 힘드니까. 알겠어요? 채권을 니는 여기고 일부 물건이고 니가 대출은 여기고 대출 금액을 쪼개기 힘드니까 아마 MPL 안 갖고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8명 들어왔으면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12억 4천 12억 100원 보니까 여기에서 요금에서 조금 더 쓴 거죠. 물건이 좋으니까 뭐 적당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물건이 좀 귀한 물건이다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귀한 물건 우리 마산 창원에서는 괜찮은 물건입니다. 이런 거는 괜찮은 물건. 자 그다음 봅니다. 그래서 참 좀 아깝고 요거는 이제 생활 숙박 시설로 싱크대 넣고 월세 쪽으로 달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쪽으로 달리면 좋겠다. 좀 아까운 이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낙찰받고 바로 5억 추가 대출은 안 될 거고요. 통상적으로 추가 대출은 6개월을 넘어야 됩니다. 보통은 6개월을 지내가지고 그래야 이제 은행에서 재감정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으니까 좀 더 해둬라 한 5억 좀 더 해둬라 그러면은 막 5, 6억 정도는 아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4번 봅니다. 이게 아파트인데 선순위도 없는데 34% 됐다.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귀한 건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누가 지고 났습니다. 한번 봅니다. 같이 19에 8018 이 외국인 아파트인데 한번 이 외국인 아파트입니다. 외국인 아파트인데 34%짜리가 지금 3개 있어요. 지금 팔린 거는 51%, 61% 뭐 이렇게 팔렸네요. 61% 팔렸고 총 5개 넣어가지고 51%, 60을 팔렸어요. 이거는 얘로 한 명이 들어왔네. 한 명이 51%, 물건 번호 5번은 61%. 그죠? 울산에 사는 사람이 이제 4명 공동명이 들어왔네.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1, 2
지금 보니까 이제 4차까지 됐습니다. 4차까지. 자 보세요. 외국인 아파트인데 현대중공업에 외국인들 이제 그 사택 주려고 아마 한 것 같아요. 전용이 37평인데 4차로 떨어졌다. 4차로. 많이 떨어진 거죠.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가 뭐 이렇게 이제 바닷가 앞이더라고요. 바닷가 앞에 위치는 뭐 그런 대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바다가 잘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데 위치를 딱 잡고 있어요. 여기 잡고 있는데 현대중공, 그죠? 현대중공 여기에 그 아주 근데 여기 이제 아마 이 공단이 있는가 봐요. 이쪽으로, 그죠? 있어가지고 이제 외국인 아파트 외국인들 많이 오니까 아마 사택으로 이게 현대중공을 갖고 있다가 요거를 이제 소유자가 누구 개인이네요. 개인인데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전용을 보니까 37평이라서요. 7평이라서 요거를 퍼뜩 봤습니다. 여기 실 37평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죠. 120이 요건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4월 달에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쫙 움직입니다. 이런 거는 주로가 대물 변제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간 겁니다. 주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분양 금액이든지 하여튼 뭐 대물 변제식으로 이렇게 막 쫙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국토부에 가서 이제 국토부로 가든지 그래서 국민을 가든지 시세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해서 뭐 한 요게 4억 천이 1억 4천 3백이 되는 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있으면은 여기 아마 주민등록 전입이 안 될 겁니다. 외국인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주민등록 전입이 나오는데 외국인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무부 소속이 돼가지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제 주거사실 증명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입일자로 봅니다. 전입일자로. 그래서 외국인 있는가 한번 따져보고 관리비가 얼마나 밀리는지 한번 여러 가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떨어지 많이 떨어졌어요. 외국인 없다 보면은 임차인 없다 보면 3, 4%는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기후도 낙찰된 걸 보면은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5번 봅니다. 5번은 옵스텔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옵스텔인데 한번 봅니다. 19에 5409요. 자, 우리 옵스텔은 치드시가 몇 프로죠? 옵스텔 무조건 4.6%죠. 무조건 4.6%입니다. 자, 봅니다. 옵스텔이다. 그죠? 마포 공덕 등의 옵스텔인데 전용이 8평. 그죠? 8평. 크진 않습니다. 아닌데 한번 미납이 됐어요. 2억 6천에. 이 사람은 2,600 뛰죠. 그죠? 뛰어가지고 떨어졌다 하는 것은 거의 90%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옵스텔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배시가 2억 1,200에 대항력 있고 인수락 해놨는데요. 이 배시는 건저당보다 먼저 전입을 했지만은 확정일자도 빠르네. 17, 18 빠르네. 빠르죠. 건저당 확정자 빠르죠. 전확이 빠른데 2억 1,200이 대항력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혹시 전입 확정이 빠른데 말소 기준보다 빠른데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선수 세입자가 어떤 경우입니까? 두 가지. 임금 채권하고 또 뭐죠? 국시의 법정기 그 조심하겠죠. 그럼 임금 채권이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공매 같으면 좀 상세히 나오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법원 바로가기에서 이게 법원에 본적이 갔습니다. 본적 가서 당사자 내역을 좀 보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가압류, 배당 요구, 건자 거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이 2억 1,200인데 2억 1,200인데 요번에 만약에 9천에 팔려도 어떻습니까? 팔려도 자 2억 1,200이 선순위 전입 확정도 다 빠르고 우리 예상도 한번 봅시다. 말아서 하는 거 구독전에서는 요번에 팔리면은 아까 10% 뛴 거 빼기 해서 요거를 가지고 그죠?
건저당 건자 주고 요리 주고 100% 인수를 했어. 왜 그럴까? 100%왜 인수입니까 이거? 왜 100% 인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전입 확정이 빠르잖아 지금. 다시요. 전입 확정이 건저당보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두 개 다 앞섭니다. 그러면은 배당을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100% 인수를 했을까? 전액 매수 인수. 이거 왜 그럴까요?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배당 요구 확인했는데 종기일이 10월 30일인데 10월 31일 했대. 아, 더 희한하게. 하루 늦가 했으니까 안해가 똑같죠. 그래 역 1200이 100% 인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차 나도 지금 퍼뜩 봐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날짜 하루 늦네 또. 보통은 거의 95%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늦가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100% 인수다. 100%. 알겠어요? 100% 인수가 되니까 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만약에 2억 유출을 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억 1200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4억 7,200원께는 우리 사모님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무 데 맞겠죠. 그래서 이게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구독선이 이런 걸 잘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전산이 개발되도 되고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해서 딱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잘했어요. 잘했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공짜 사이트나 안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무료로 요 가서 이 백날 봐봤자 알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 가보면은 요 갖고 여러분들 걸리면 사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좀 봐야 된다. 대입니다. 사이트 유료 사이트를 봐야 된다. 봐요. 알겠죠? 봐야 되지. 이런 데 실수하는 게 이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런데 우리는 눌리면 되죠. 눌리보니 예상보다 눌리보니까 오른쪽에 딱 가 있어요.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해놨기 때문에 퍼뜩 챙깁니다. 챙기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은 덜렁덜렁 나차 받았다가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알겠죠? 많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게 배당 요구 종기 후에,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하여 100% 인수. 이 말이죠. 맞는 얘기죠? 배당 요구 종기일 위에 배당 요구를 해서 100% 인수됐다. 2억 1200.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공매에서 유료 주차량이 낙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돼가지고 다시 또 놓았는데 한번 봅니다. 지난번에 이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신마산에 이 해갖고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니 처음에 여기네. 9월 4일 여기네.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받고 본 게 지원차라. 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 아닙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또 세게 받았고, 3,300엔 600원 더 받았고, 그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은 입찰할 때 그 5%, 그죠? 5%를 손해봅니다. 5%. 그러면 예를 들어 4,000 했다 그러면은 한 200만원 손해갔죠? 200만원 손해가고, 그래서 5%요 포기했고, 해놨죠? 5%를 요 포기를 했다. 재공고에서 결국은 요 재공고 보니까 지난번에는 한 명 들어오고 요번에는 4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3,600이 두래고 요리 하나 있고 이 사람이 또 만원 더 썼어. 옛날 금액에 대해서.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3,900 그럼 이 사람이 내모됐죠. 그죠? 오히려 내모됐습니다. 200만원 포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되게 서운할 겁니다. 200만원 떡 사먹다요. 떡 사먹고 다시 하니까 또 4명이 오더라. 4명. 어딘가 알죠? 전에 기억나죠? 해상 우리가 공매에서 실업자 탈주하면서 제일 비용이 안 드는 게 주차량 관리입니다. 전국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주차량 관리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상남동 성운아파트 들어갔어요. 성운아파트가 2차 떨입니다. 80% 떨이는데 20에 100-587호입니다.
자, 봅니다. 창원 성산구의 성원아파트가 4층인데 84.제곱미터 80% 떠있어요. 전용이 25평 딱 맞죠? 우리 요거는 우리가 1세대 같은 뭐 취득세가 몇 프로죠? 1.1% 넘으면은 1.3%. 아까 오피스텔은 4.6%. 토지상가 오피스텔은 4.6%. 자, 맞죠? 자, 그래서 2차입니다. 2차고 청수는 조금 낮네요. 낮아가지고 이게는 겨울에 햇빛이 100%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 느낌에는 204동이다. 그죠? 204동. 204동. 요 놈이네, 요 놈. 여기에 이제 4층이니까, 자, 동쪽에 해가 들어오면 안 비겠죠, 지금? 그죠? 안 들어올, 아침에는 안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잠시 막 조금 들어올 수 있겠네. 그죠? 이 4층 이런 거는 한 25층짜리 있는 중에서는 4층은 햇빛 잘 안 듭니다. 안 들어오고 주로 한 15층 정도 12, 3층 넘어가야 절반은 넘어가야 햇빛 좀 들어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햇빛 안 들어오면 그것도 또 안 좋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겨울에 하루 종일 햇빛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억 100이 됐는데 요거 이제 4천에 80만원 그죠? 월세를. 자, 4천에 80인데 여기에 4천에 80입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 소액 보증금만 봐주실 거예요. 얼마 받느냐 하는 것은 예상보장부에 있으니까 참고합시다. 요 보니까 낙찰이 되면은 그죠? 경매비용 요 가지고 우리 소액 임차인은 1,500 가져간다 말이죠. 1,500.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1,500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사비 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가면은 커피도 줍니다. 1,500 왜냐 하면은 자기가 받아가려고 하면 내한테 뭐 받아야 됩니까? 낙찰할 때 명도 확인서에 인감도랑 찍어가지고 첨부를 인감 주면서 첨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명도하는 데는 큰 문제 전혀 부담 없어요. 알겠어요? 제가 1,500 받아가지고 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명도한 찍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언제 나갑니까? 다음 주 일요일 딱 날짜 잡히면 그때 일요일 날 가면 오후 12시에 점심때나 봅시다. 그럼 짐이 12시 나가죠? 오케이. 그럼 그때 짐이 거의 99% 나가거든. 그때 주는 겁니다. 키 받고 다 검사하고 관리비 다 냈는가 알아보고 알겠죠? 퇴가라 하고 퇴고 다세요. 이렇게 퇴고도 하고 시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도해서 줘야 되지. 미리 지난번에 공매에서 우리 수강시에 미리 줘가지고 한 1년 동안 명도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관리비도 한 300만 덤띠 있어. 밀려가지고 관리소란이 났었는데 막 문제가 막 내용이 나오는 거라. 관리비 이래야 나라고. 세입자가 안 내니까 그래서 공매에서 1,500 받는 세입자인데 그냥 미리 공매도 마찬가지로 명도 안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 미리 해줄 필요 있어. 해주고 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잘 안 나갑니다. 아시겠죠? 이 서민이 돼가지고 잘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안 나가고 배째라 그러면 어쩝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차피 인도민이 신청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일주일 이내에 받아가지고 신청합니다. 신청해도 1차 계고 2차 계고 1차 계고 2차 계고를 하면서 시간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최소 한 달 정도 1차 2차 하면은 그 대문 앞에 붙이고 바로 명도 안 하거든요. 붙이고 뭐 한 열흘 또 시간 주고 또 안 나가면은 다시 또 한 열흘 있다가 다시 또 붙이러 가고 또 열흘 시간 주고 2차 마지막 날 돼야 되니까 빨라도 막 한 달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사비를 집행할 때 얼마 드는가 이 중요하죠. 자, 여기 써놨어요. 이사비가 전용이 84.91 보통 뭐 34평짜리 아파트죠. 아파트는 전용이 26평이면은 엘리베이터 있다 보고요. 4층이다 보고 계산해 본 게 264만원 정도 답을 주놨어요. 요것하고 접수비 10만원, 운반 보관료 110만원, 노무비 144만원 해갖고 노무비가 여기 보면요. 노무비를 12명에 12만원 해놨습니다. 이게 다 법마다 틀립니다. 법마다 어떨 때는 지방이 하고 서울하고 다 틀립니다. 각 지방마다도 틀리고 그래서 이랍니다. 아이고 그 32평짜리 12명 데리고 오나 무조건 데리고 옵니다.
그럼 뭐 한 2명만 하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안 된대. 10분 만에 후다닥 하고 짐 떨고 딴 데 또 가야 돼. 저기 일부러 딴 데 또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되니까 12명을 동의자고. 자, 어떤 수강식 있는 수강식이었어요. 말 잘해가지고 내가 우리 동생이 이사심 센터니까 우리 동생한테 맡겨서 내 있는 우리 집 창고에 맡겨놨겠습니다. 그래서 문만 좀 따주면 안 되겠습니까? 또 협상을 잘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 이제 창고에 엮는 걸로 하고 짐을.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보면 그래요. 보통은 비어 있으면은 그냥 따버렸어요. 알겠어요? 비어 있으면은 인도 명령 소유자한테 인도 명령 신청하고 뭐 한 달, 2달 걸려하고 집행하고 해본들 아무도 없는데. 알겠어요? 그럴 때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냥 물을 그냥 그 키제 불러가지고 잔물통 그 불러가지고 그분도 불러가지고 좀 따뜻하게 가지고 이제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하는 게 좋지. 그냥 뭐 너무 에펜트 할 필요 없습니다. 짐도 없는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짐이 있는가 없는가 대강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아예 안 사고 할 때는 잔금 넣었으니까, 그죠? 잔금 넣어서 소유자 아닙니까? 등기부상에 소유자니까 그거를 딸 권리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이제 짐이 따보니까 짐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짐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면 짐이 많으면 어쩔까? 짐이 많은데 많으면은 이제 다시 원위치하고, 그죠? 그럴 때도 짐이 또 한두 개밖에 없어. 책상 한두 개밖에 없고 본께는 막 다 주워 갚이고 흐름한 거 몇 개 있어. 그런 거는 그냥 갖다 버립시다. 그죠? 근데 사진은 많이 찍어놔야 돼. 다음에 오세요 이러면 된다. 그 현금 2천만 원 연한데 서랍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없었다. 봐라. 내 동상 봐라. 내 들어갈 때부터 해서 서랍 여는 장면에서 서랍 안에 꽁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찍어놨는데 무슨 거짓말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과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놓으면 좋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대강 32평짜리는 한 250, 60 든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이제 보통 집행비용을 주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내 줄 테니까 괜히 국가에 주지 말고 그거를 이사비를 선생님 드릴 테니까 서로 좀 편하게 합시다. 그러면 보통 임차인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32평이면은 한 250 든다 이래 보세요. 그냥 2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조금 더 들 수 있고 작게 들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2, 300 그래서 보통 한 2, 300 얘기 나오는 겁니다. 2, 300 정도 주고 명당이 좋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예상 비용은 32평이면은 264만 원 정도 지금 노무자 12명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층을 사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게 서울 아파트가 몇 년 됐지 지금? 지은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26년 됐고 이게 건축한 지가 94년 여기 있네. 6,200세. 참 많은 세대죠. 6,200세대. 우리 경남에서 최고 세대수가 많은 단일 세대입니다. 6,200세대. 여기는 그 본께는 포장마차 해가지고 대학 둘이 보냅니다. 김밥만 하고 새벽에 김밥만 하고 포장마차 앞에서 이래도 대학 둘이. 왜냐면 6,200세대니까 이런 세대가 없죠. 자, 94년 넘게 지금 몇 년이죠? 한 7, 8년 됐다, 그죠? 20한 6, 7, 8 됐는데, 자, 요거를 낙찰 받는 게 좋을까? 5층짜리 이런 걸 받는 게 좋을까? 여러 들어가서 한 5년, 10년 정도 산다고 보고, 나올 때는 5층짜리가 나을 거라고. 건너편에 있는, 여러 삼명이나 무궁화나 뭐, 지금 신을 주공하고, 우리 그 신을 주공이 2단지죠. 2구역. 1, 2구역이 있고 지금 막 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난리 났죠. 지금 뭐 제일 작은 것도 엊그제 보니까 경매에서 뭐 2억 800인가 팔리기도 하고 뭐 제일 작은 게, 그죠? 했으니까 아마 나갈 때 되면은 이제 아이고 그때 막 5층짜리 살 걸. 어차피 사는 거 비슷한데 나올 겁니다. 이제 5층짜리가 아마 수익률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층 아파트 오래된 것보다는. 알겠죠? 같은 값이면 이쪽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몇 시고? 10시 좀 됐으니까 요거는 조금 타게 됩니다. 조금 타게. 우리가 그 11시 몇 분에 마감하죠? 법원에 김해법정에 보통 11시 10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9번 문제는 지금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니까 11시 10분 지내서 마감이 딱 되고 나면 그때 개봉하다. 그래서 제가 숨갔어요. 자, 10번 봅니다. 이 성주군에 이 치아가 됐어요. 치아. 난 대강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물건이 좋은지 한번 봅니다. 19의 6, 3, 6, 1이. 자, 이런 이제 정보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요 보니까 성주읍의 땅이 460m 크죠, 땅이. 크고 건물이 있는데 13억짜리가 지금 30도였어요. 그래서 땅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오토바이가 있고요. 막 그래요. 보니까 오토바이, 그죠? 오토바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식당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민간도 있고, 민간이 뭐고? 하냐 묵는 데가? 황신 민간. 노래방도 있고, 막 그래요. 오토바이도 있고, 뭐 많네. 자, 이때가 있는데 흑돼지도 팔고 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땅을 한번 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땅이 일반 상업지이고 이게 좋은 땅이에요, 보니까. 자, 근데 이 땅을 볼 때 만약에 이 땅이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되면 어떨까? 이놈 땅이. 논하자 여기서는. 그럼 뭐 상가를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렇게 해놔도 아무 문제 없죠. 지금 요거는 조그마한 골목길에 들어 있어갖고 전면 보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만 있는데 이게 공용 주차장으로 왕창시에서 뚜들 부사하고 공유하면은 좋겠죠. 요 물건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민들 알거든요. 그 공인 중개사나 이 사람들 압니다. 한번 봅니다. 스카이뷰를 보면은 자,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지금 경매에 온 거는 기억자라고 지금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죠. 이 딴 데 옮겨가 봐. 옮기면서 요거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완전 100% 주차장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럼 주차장이 나온다 하니까 호재 아닙니까, 호재? 그죠? 완전 지가 아닙니까, 지가? 저거 손님 주차장 아닙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물건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법정 가서 백날 이게 예로 이게서 물건이 좋다 해갖고 내가 14억을 써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2차에서 마음을 먹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 하는 게 좋느냐? 자, 보세요. 부채를 보세요. 부채를 대강 보니까 전세는 7,500에 월세가 200 이렇게 있네 지금 현재로는. 자, 부채가 많다 작다 지금? 별로 없죠. 그죠? 이게 상속 받았어요. 뭐 어르신이 돌아가지고 이 소유자가 죽어가지고 사망이 되고 상속을 받아갖고 지금 경매를 당하고 상속자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죠? 경매를 당하고 이자도 안 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부채가 지금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6억 7,200 물론 더 큰 부채는 세무서 같은 거는 법원을 가야 되겠죠. 여기 가서 법원 바로 가기, 해당 사건, 법원 경매 정보에서 제일 밑에 당사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요게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주로 임차인은 아까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런 것들. 특히 세무서가 금이 크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요거를 치아를 역치아, 경매 역치아를 하는 게 좋아요. 금액이 많이 없는 거는. 자,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 보니까 아파트 같은 거. 그죠? 우리 여기서 아파트에서 보고 아파트 5층짜리 나오면은 부채가 시세보다 좀 작은 게 있어요. 가끔 보니까. 전에는 비슷했는데 이게 한 1억씩 뛰다 보니까 그만 시세보다 더 부채가 작아져 버렸어. 여러 역짜리인데 시세가 막 3억이 돼버리니까 최근에 1억이 올라가지고 그게 부채가 한 2억 한 1, 2천 가지고 경매 들어가던 사람이 그만 2억 5천에 팔아도 부채가 정리하고도 3천, 4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소유자를 만났어. 그죠?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합의 쇼당하면 좋을 것 같아. 합의를 봐가지고 요거를 정리하고 괜히 14억, 15억씩 낮춰갖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경매 치아를 배하면 좋겠다. 특히 중개사들도 마찬가지. 중개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7건이 경매됐습니다. 됐는데 물건번호 1번은 낙찰하고 2020년 1월 13일이 잔금이 납부를 했는데 6월달
마지막 경매가 6월달 돼가지고 9월달에 배당기일이 지정됐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19에 30310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교재에 보니까 있났어요. 낙찰은 12월 달인데 대금 납부는 1월 달 했는데 배당기일은 9월 달입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왜 그럴까 이거? 아니 1월 달에 돈 냈는데 배당기일을 9월 달 잡으면은 그 채권자나 또 이게 세입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 엄청 벌어집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물건은 많을 때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많을 때는 이게 전부 다 팔려야 배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개는 빨빨 팔리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뭐 인수가 있어가지고 뭐 7개월 8개월 더 걸려버렸어. 그러면 그게 팔려야 그 돈까지 들어와야 배당을 해버리지. 아파트 하나 같으면은 바로바로 배당합니다. 하는데 물건이 많을 때는 전부 다 팔려가지고 그것도 못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건재당 건자 막 찾는 거예요. 19에 303만원. 이해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쭉 이 소유자가 임야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경매가 쭉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3번에 보면요. 3번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7월 달에 납부했는데 그것도 요건 괜찮죠? 괜찮은데 아까 그는 몇 번이요? 물건 번호가 1번이네. 1번 납부입니다. 1번을 보니까 1번은 임야가 4차에서 더덕 팔렸어요. 팔려갖고 이제 12월 달에 팔려가지고 1월 달에 잔금 넣었는데 배당은 9월 달이다. 시간이 엄청 걸렸죠. 8개월. 그 이유는 이 전부 다 팔려야 여기 있던 건재당 건자가 지금 배당을 받아가고 이래 됩니다. 그럼 하나가 빨리빨리 요거 그럼 뭐 요거 1월 달에 돈 넣었으니까 6월 달에 배당 해주면 안 됩니까? 안 한다. 그거네. 그래 안 해요.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돈이 못 와지야 그 돈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야 합니다.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일 하면 되는데 잘 안 해요. 거의 99%는 이야기해봤자 안 맥힙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 그럼 요거는 사이라서 괜찮은데 여러 임차인이 막 있을 수 있겠죠. 내일 모레 이사 간다 그거 뭐 배당되면은 한 달 뒤에 그럼 배당 받으면 나가야겠다 이렇게 만무삼했겠죠. 그 사람은 차질이 생깁니다. 우선 뭐 몇 달이 아니고 6개월, 8개월씩 막 걸려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곤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물건번호 하나면은 바로바로 배당합니다. 하는데 여러 개 있을 때는 제일 늦가 낙찰되고 돈 들어오는 거는 그까지 들어와야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배당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매 토지 낙찰 받고 2배 수익이 해당된다 나왔어요. 옆 땅 소유자가 앞 땅을 공매로 신청해가지고 2등 돼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낙찰 25병 플러스 앞 땅에 국가 소유 26병 해서 51병인데 700만 하면 한 3억 5,700쯤 되니까 그래도 니는 뒷땅 가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한테 2억 5천 주고 사라. 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경매고스가 낙찰받은 거 봅니다. 김해시 흥동에 국어다죠. 국어를 1차에서 경매 전문가가 국어를 1차에서 높게 받았어요. 오케이. 한번 봅니다. 국어 뭡니까? 국어. 국어. 경남 김해시 흥동. 그죠? 김해시의 흥동에 낙찰을 받습니다. 흥동이 좋아요. 흥동이 낙찰을 받았는데, 자, 요겁니다. 그죠? 국어, 또랑, 이런 거죠. 또랑. 조그만한 또랑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고수길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보면은, 땅이 이렇게 생겼네. 생기기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너머 땅에, 그죠? 너머 땅에, 그만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되는데, 요 땅 주인 볼 때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요거는 국가 땅이고, 요거를 이제 경매를, 이게 공매가 나오는가 봐. 공매를,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움직이는데, 요 들어왔는데, 떨어져 비싸. 떨어져 비고, 이제 요거를 이제 낙찰받았어요. 고수가. 낙찰받고, 사가라. 이런 겁니다. 사가라. 사가는데, 내 거를 사면은,
요거도 국가 땅이니까 당신이 고마 요래 전부 다 이 상하경을 아도칠 수 있다.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럼 뭐 평당 얼마니까 이제 요거를 계산해서 사가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조정하고 있대요. 서로 고유분할 서로가 소송이 붙어가지고 옆 땅 소유자가 앞땅 농업기반공사 소유를 앞땅을 공매로 신청한 후에 공매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살라고 지금 하고 고수는 판다. 공매에서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또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반찬 가게 상가에 떨어졌습니다. 19에 104979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건 번호가 몇 번이죠? 13번이네. 자, 봅니다. 여기 이제 3억에 여기 보니까 진해에 이 상가가 전부 다 나온 것 같아. 이게 뭐 13개 넘어 보니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요거를 탁해서 잡았대요. 이게 뭡니까 이거? 반찬 가게죠. 반찬 가게가 나와가지고 요게 지금 이제 움직였습니다. 움직여가지고 조금 안주되는데 3천에 160만 원 해가지고 1억 9천인데 요거를 이제 경매에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3천원 인수는 아니었어요. 인수. 그런데 상가에는 보통요 선순입니다. 선순이 인수인데 이 월세를 안 줬을 때 이거 안 줬을 때 예로 10달 같으면 1600이죠. 1600 공제라고 1400만 주면 되느냐. 우리 판례는 요것만 주면 된대. 판례 입장에 1400 주면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들어갔는데 우리 수강생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들어왔다 그죠? 4차인데 3억에 들어오고 법인에 들어왔네. 그죠? 법인에서. 둘이 들어왔네. 자기하고 둘이 되는 것 같아. 자기는 떨어지고 이 사람은 되고. 자, 그죠? 그러면 이게 3천에 160이다 하면 한산 보증금 1억 9천이다 하면 곱하기 둘이가 시세니까 한 3억 8인데 말이죠. 3억 8천 되는데 3억 정도 낙찰받았다. 적당 같아요. 적당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금들이 비하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아까 법인은 왜 들어왔을까? 법인으로. 네? 법인은 왜 들어왔지? 개인이 3억 낙찰받아갖고 4개 팔아보면 뭐 1억 벌었죠? 1년 이내면은 5,500 세금 나옵니다. 1년 지나면은 4,400. 2년 지나면은 2,200. 1억 벌었을 때는. 법인이면은 2억까지에 11%니까 뭐 1억에 대해서 전부 다 내면 1,100만 원이죠. 내는데 전부 내도 1,100만 원인데 뭐 임금이 막 빼내겠죠. 경비를 많이 빼냅니다. 대출을 이자 냈습니다. 뭐 종업원 한 사람 우리 직원 뭐 둘이가 있는데 월급을 2,400만 원씩 4,800 나왔습니다. 나도 대표이사인데 3천만 원 뭐 각건씩 내고 뭐 가겠습니다. 이러고 주주 빼삐는 별로 낼 게 없어. 경비가 하도 막 기름 뭐 우리 영업용 차에 기름도 뭐 매일 썼습니다. 그죠? 월세 나갔습니다. 임차료 뭐 다 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는 독서실 오픈하면 좋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요새 7천 같은 거는 독서실로 오픈하면은 독서실 괜찮아요.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독서실이 많이 오픈이 되는가 봐. 좀 큰 거는 넓은 상가는 독서실로 여러분들이 한번 독서실 하면 좀 피곤할 건데 24시간 감시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키만 좁혀놔 요새는 그냥 방마다 키만 좁히고 뭐 알아서 들락달락 하고 종합까지만 하면 되고 막. 자, 그 다음 봅니다.